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중국에서 강력한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지속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강력 호재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까지는 8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올해 들어서 최장 상승 반등 기록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S&P 500이 0.2%, 나스닥이 0.33% 하락하면서 소폭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일단 나스닥의 하락이 더 컸고요. 러셀 2000은 1.17%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까지는 엔비디아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가 130불대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2.12%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일라이릴리를 들 수 있겠네요. 글로벌 제약회사인데 지속해서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치료제의 주성분인 터저페타이드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나 감소시킨다라는 임상 결과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움직임은 엔비디아를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락하자 테슬라도 오늘 0.73%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시장의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 하락 마감한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유가마저 하락을 하면서 유가가 최근 1년 들어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에너지 주식도 오늘 좋지 못했어요. 나스닥이 오늘 0.33%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자, 곧 있으면 뭔가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18,000선 전후로는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된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S&P 500 기준으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지난 2주 전에 경기 침체 우려감에 따른 주가 하락은 너무나도 과도했다라는 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미국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역시나 파월 연준의장에서 나오는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9월 18일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이것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소폭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100%예요. 다만 50bp냐 아니면 25bp냐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50bp 인하 확률은 어제 대비 좀 소폭 상승한 30.5%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9월 초 고용지표가 8월달 고용지표가 나오겠죠. 이 숫자가 아직 경기가 괜찮구나라는 수준에 높은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25bp 인하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용지표 숫자가 너무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50bp 인하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주가 분위기는 9월달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반등 역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이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29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 실적이 괜찮았으니까 엔비디아 실적 괜찮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역시나 중요한 점은 젠슨 황 CEO가 어닝콜에서 얘기할 향후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오늘 중국발 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하락과 시장의 하락과 함께 0.73% 하락한 221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하지만 중국발 호재들을 보면 자, 이렇게 하락할 시에 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역시나 첫 번째 호재로는 중국 로컬 내 전기차 판매량을 들 수 있겠죠. 8월 12일에서 18일까지 여기 보시면 14,000대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는 14,300대로 지금 정정이 되어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일곱 번째 주 판매량이 되겠어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주간 판매량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4,300대가 꽤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3분기 판매량은 이 보라색 막대인데, 이 보라색 막대가 다른 분기 대비 대부분 위에 놓여져 있죠. 자, 이러면서 누계 판매량이 84,000대나 되었어요. 기존의 4개 분기에 비해서, 과거 4개 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누계 판매량은요, 전분기였던 2024년 2분기 파란색 막대보다 현재 34.3% 앞서가고 있고, 가장 좋았던 판매량을 기록을 했던 작년 3분기 이 녹색 막대가 되겠어요. 이 녹색 막대보다도 16.6%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페이스면 이번 3분기는 역대 최대 중국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차별 판매량을 보더라도 2024년 막대는 빨간색인데 3분기 들어서면서 전년인 2023년 주황색 막대보다도 대부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면 3분기에 막바지에 이르를수록 판매량이 좀 더 치솟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3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판매량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YTD 기준, 그러니까 올해 전체 누계 기준으로서 거의 전년을 따라잡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 빨간색 선이 2023년 주황색 선에 거의 이제 접한 모습, 거의 따라잡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불과 마이너스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고금리에다가 중국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열심히 꾸역꾸역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페이스라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처럼 연말까지는요, 중국에서의 전체 판매량은 전년을 좀 초과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3분기 판매량이 지금 숫자가 지속 잘 나옴으로써 전체 판매량은 46만 대 전후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로나 전분기 대비로나 성장이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리뷰를 해보자고 하면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정년 상반기 대비 좀 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이버트럭의 배송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기당 최소 12,000대 이상의 판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모델 3 램프업도 이미 미국 내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모델 3의 전년 대비 판매량이 많이 적게 나왔는데 이게 많이 이제 백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판매량도 이 감소폭이 많이 하반기에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캐나다는 좀 늘었고 중국도 메이크업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중동 이런 데서도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었어요. 문제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은 연말까지 전체 5만 대 이상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다행히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유럽 판매량이 줄어든 건 독일과 같은 시장에서의 보조금이 감소한 것, 보조금이 없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내 득세를 하면서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큰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럽 내 테슬라 판매량 역시 좀 감소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6월 이후에요. 관세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었어요. 6월 전에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기가 베를린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수량을 중국에서,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 수입해서 지금 팔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6월에 기존 10% 관세에 더불어서 20.8%나 관세를 올리는 정책이 유럽연합에서 발표가 되었었어요. 테슬라의 전체 관세가 30%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8월 20일에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로이터에 따르면요. 유럽연합에서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9%로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8%의 추가 관세가 9%로 줄어들면서 전체 관세가 19%로 많이 낮아진 거예요. 자, 테슬라는 19%고 나머지 기업들의, 그러니까 나머지 중국 기업들의 관세는 아직도 높은 편이에요. 27%, 29%, 46%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들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가장 낮은 유럽 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 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럽 판매량은 지속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에서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 드론으로 찍었겠죠. 드론으로 수직으로 위에서 밑을 내다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의 메가팩 공장이 되겠죠. 메가 상하이 공장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착공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 착공 공정률이 45%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ESS 메가팩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뭐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정말 공장이 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 이른 상반기에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죠. 자, 테슬라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또 하나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간판이 있는 입구가 있고요. 여러 대의 메가팩이 놓여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팩의 크기를 봤을 때 공장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자, 이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2억 달러 우리 돈 거의 3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자,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풀캐파로 가동될 때 40기가와트시, 즉 연간 10,000대 정도의 ESS 메가팩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현재 레스럭 공장의 캐파랑 맥스 캐파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레스럭 공장만한 캐파가 중국에도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레스럭 공장 하나로 ESS 메가팩 글로벌 마켓쉐어 1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연간 100억 달러의 수익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해요. 매출액 기준으로 13조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돈 13조 원이면요. 마진율 25%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약 3조 원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3조 원 정도면 현재 테슬라 한 개 분기 영업이익 수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가팩 공장 두 개가 풀캐파로 돌아갈 때는 테슬라의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50%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생긴다.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50%나 넘게 추가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장의 공정률이 벌써 45%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뭐 중국 사람들의 속도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뭐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점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2024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열린다라고 합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요. 자, 이 로봇 컨퍼런스에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 로봇과 함께 사이버 트럭까지 함께 전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FSD까지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FSD가 승인이 난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 내 FSD 출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FSD를 중국에서 먼저 선보인다라는 것은 좀 재밌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이 로봇 컨퍼런스가 끝나면 중국 내 FSD 출시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FSD 중국 내 출시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튼 연내에 FSD 중국 출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속해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메가팩 상하이 공장 공정률이 뭐 45%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인지 파이프 샌들러에서는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테슬라 주식을 소지하라고 촉구하는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목표가 300불을 제시를 했고요. 최근에 레스로 메가팩 시설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뷰 사항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2030년 정도가 되면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았죠. 글로벌 ESS 메가팩 시장은 약 2테라와트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1테라와트가 아마 1000기가와트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테슬라 메가팩 레스로 공장이 40기가와트시니까 정말 많은 배터리 ESS 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2023년 전체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 20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이렇게 바꿔 말하자면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 20배나 6년 만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메가팩 시장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전체 파이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욱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메가팩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요. 역시나 이 메가팩을 설치한 다음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자산이에요. 어쨌든 전력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근거리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정학적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메가팩의 무게는 8만 파운드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역시 많이 들겠죠. 현지 생산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메가팩 상하이 공장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이 ESS 메가팩 사업에서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AI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ESS 메가팩에다가도 AI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자, 효율적인 실시간 전력망 관리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기타 업체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더불어서 태양광 사업과 전기차 사업, 로봇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생태계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테슬라에게 ESS 메가팩 사업을 맡기면은 논스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전력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 신규 시설이 들어서면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테슬라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인 매출 총이익 목표는 현재 25%인데 20%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중국발 좋은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소식을 하나 더 전달해 드리자고 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에게 내각 또는 자문 역할을 제안할 것이라고 해요. 아마 정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부서에 자문 역할을 맡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정부의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낮출 것인지, 그러한데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테슬라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정부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날개를 단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